자, 그러면 해외 주식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저희 글로벌 랩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양일수 연구원 그리고 이가람 연구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양일수 연구원부터 말씀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네, 오늘 제가 먼저 양일수 연구원부터 하시는 거죠. 자, 하나금융투자 해외증권실의 양일수 연구원. 자, 오늘은 어떤 팁을 또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제가 해외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한 절차와 예.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해외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해외 주식 매매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계좌 개설이 필요하시고요. 그다음 매매 프로그램 설치 및 거래 전 등록 단계를 거치셔야 하고요. 예. 그다음 환전 절차를 거치신 다음에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계좌 개설부터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좌 개설을 하는 방법은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증권사 지점을 방문하여서 계좌 개설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사용을 원하시는 증권사가 연계로 터놓은 은행에 가셔서 해외 주식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요. 그다음 만약에 이제 방문이 힘드신 손님들은 비대면 계좌 개설 어플을 사용하셔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해외 주식 투자는 투자자분들께서 스스로도 하실 수 있지만 해외 시장에 대해서 끊임없이 분석하고 그다음 정보 접근성이 좋은 러닝메이트가 있으면은 매우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래서 꼭 마음에 맞는 러닝메이트를 찾으셔서 직접 지점에 방문하시고 상담을 하신 후에 계좌 개설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계좌 개설이 끝나면은 거래 전 등록 단계를 거치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컴퓨터를 사용해서 하는 트레이딩을 하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설치하시거나 혹은 모바일 핸드폰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MTS,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을 설치하신 다음 증권용 공인인증서 등록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투자 성향 파악을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지금 투자 성향 파악 화면을 함께 좀 보실까요? 예, 지금 떠 있는 화면을 보시면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면 투자자분들이 어떠한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를 하는 그런 화면입니다. 이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제 매매 준비가 가능한데요. 주의하실 점은 투자 성향 파악 결과가 1등급 공격 투자형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해외 주식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아하. 네, 그래서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1등급 공격 투자형이 나오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부적합 거래 확인서란 걸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지금 나오는 이 화면이고요. 지금 보시면 가운데 보시면 투자 성향 그리고 금융투자 상품의 위험 등급이라고 있는데 이 등급들을 재설정하시고 등록을 하시면은 해외 주식 매매가 가능해집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부적합해도 다시 신청을 해서 맞추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아, 네. 꼭 1등급 공격 투자형이 안 나오시면 부적합 거래 확인서를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끝나셨으면은 이제 저희가 투자할 해당 국가의 통화로 환전을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저희 당사 하나금융투자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가장 대표적인 환전 방법은 은행 업무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한 실시간 환전이 있고요. 은행 업무 시간 동안은 언제든지 저희가 실시간으로 환전이 가능하고요. 혹시 뭐 실시간 환전이 불가능한 시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지 홍콩 시장 같은 경우는 환전 시간과 장중 시간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환전을 미리 못 하셨으면은 매매를 못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은 당사의 원화 증거금 시스템을 사용하셔서 매매가 가능한데요. 원화 증거금 시스템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환전을 못 하셨는데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면 잔고에 원화를 넣어 두시고 원화의 95%까지 사용하셔서 일단 주식을 선매수를 하고요. 이길 날 환전 처리가 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아하. 그래서 특히 미국 시장을 하시는 분들은 원화 증거금 서비스를 알고 있으시다면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 또 간편하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해외 주식 시장에 대한 간단한 설명 그리고 매매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해외 주식 투자는 해당 국가의 매매 시간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그 시간표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지금 시간표를 보시면은 일본, 홍콩, 중국은 아시아 시장에 장이 열리기 때문에 국내 유가증권 시장과 비슷한 시간대에 장이 열립니다. 그렇죠. 몇 시간 차이 안 나죠. 맞습니다. 하지만 특징이 있는데 보시면 일본, 홍콩, 중국 모두 다 중간에 휴장 시간이 있습니다. 아하. 네, 휴장 시간에는 장이 멈춰 있기 때문에 매매가 불가능하니 이 점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특징적인 시장은 바로 미국 시장인데요. 미국은 동부 시간 기준으로 14시간 정도의 시차가 나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14시간이 느리기 때문에 국내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시간 오후 11시 30분부터 이길 날 오전 6시까지
일반 정규장이 열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 시장의 특징은 서머타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서머타임이 적용되면은 거래 시간이 1시간씩 앞으로 당겨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번 바뀌었죠. 맞습니다. 예. 11월 달에 바뀌었고요. 지금 보시면은 1시간 당겨져서 서머타임에는 11시 30분부터 이길 오전 5시까지 장이 열리니 이 점도 미국 투자자분들은 참고를 꼭 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글로벌 랩에서 추천드리는 미국과 일본 시장에 대한 특성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 미국 시장은 미국 달러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고 있고요. 결제에 관련된 것은 거래일 플러스 3일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특징을 하나 아셔야 되는데 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현지가 휴장이거나 또 국내 시장이 휴장이면은 결제일이 그만큼 딜레이 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아하. 결제에 대한 이런 이슈들도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미국 주식은 고유의 종목 코드를 사용해서 종목을 분류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종목 코드는 알파벳 한 자리에서 5자리까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드리면 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을 제작하는 애플 같은 경우는 AAPL이라는 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 시장은 국내 시장과는 다르게 상한가 제한이 따로 없는 시장이고요. 예. 그다음 종목은 거래 단위는 한 주 단위로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한 시장입니다. 자, 이제 일본 시장의 특성을 한번 보면은 일본 시장은 일본의 통화인 일본엔으로 매매가 가능하고요. 결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거래일 플러스 3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일본 시장의 종목 코드는 숫자 4자리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최근에 국내 기업인 쿠팡에 2조를 추가로 투자했던 소프트뱅크가 일본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9984번으로 상장이 되어 있는 것을 예. 보실 수가 있고요. 일본 시장은 상한가가 전일 종가 기준으로 상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투자하실 때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매매 단위 또한 종목별로 상이한데요. 보통은 100주 단위 종목들이 많고요. 그다음 주문하면 꼭 주문하시기 전에 주문 화면을 통해서 해당 종목이 매매 단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를 하시고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매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매는 일반 주문과 예약 주문이 있습니다. 일반 주문은 매매하고자 하는 시장에 장중일 때 주문을 넣는 주문 방법이고요. 예약 주문은 장이 열려 있지 않을 때 저희가 미리 주문을 넣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뭐 예시를 한번 말씀드리면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후 11시 30분에 장이 시작되니 예약 주문을 통해서 뭐 특정 가격, 그다음 특정 수량을 넣어 놓으시면은 미국 장이 열리는 오후 11시 30분에 주문이 그렇게 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주문을 넣고 싶다 하면 지난주 금요일에 한동엽 대리가 설명을 해줬었는데요. 예. CD 주문이라고 해서 시간과 횟수를 분할해서 넣는 이런 시분할 주문도 존재하고요. 그다음 시초가 체결, 종가 체결 등 다양한 이런 매매 방법을 사용해서 트레이딩이 가능한 서버 주문도 저희 회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분할 주문, 서버 주문 같은 경우는 법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을 투자할 때 사용하는 그런 알고리즘 매매 방식과 비슷한 방식으로서 저희 하나금융투자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자, 오늘은 해외 주식 투자를 위해서 어떠한 플로우로 준비하고 진행하는지 한번 알아보았고요.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해외 주식 투자는 함께 갈 러닝메이트가 매우 중요한 투자처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유명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이런 러닝메이트가 아니라 뭐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한 이런 새롭고 다양한 우량 기업을 투자해주는 글로벌 랩 혹은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투자 아이디어를 제공해줄 러닝메이트를 꼭 찾아서 함께 해외 주식 투자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예, 지금 연구원님이 해외 주식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궁금한 점이 있다 하면은 위 번호 013-3366-8288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창에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을 치시면 저희 웹사이트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어떤 개별 종목으로 대비를 해야 되냐? 이 부분은 저희 글로벌 랩의 라이징 스타 종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 그 상승 종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바이오스크립이랑 이노데이터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노데이터 같은 경우는 화요일 날 8%, 그리고 목요일 날 7%, 그리고 마지막 거래일이 10%가량 오르면서 지난 한 주 동안만 20% 넘게 상승했다는 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스크립 같은 종목도 1.2%가량 마지막 거래에 오르면서 $3.95, 즉 우리 돈으로는 4,800원 정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일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트 코퍼레이션 주가 종목 8585펀 거의 변화 없이 마감을 했고요. OSJB 홀딩스는 2.7% 상승했고 그리고 아시아 게이트 홀딩스 후나이전기는 약세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들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지 이가람 연구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미국 종목인데요. 예. 이제 미국 주식에서 이제 아메리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심볼은 GSB고요. 종목명은 이제 글로벌 스케이프라는 종목입니다. 예.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사용자와 이제 비즈니스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배포하는 회사인데요.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누가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자료 화면을 보시게 되면, 네, 다음 화면 넘겨주시게 되면요. 이제 먼저 보실게 제일 위에 보시면 JP 모건이 있고요. 예. 가운데 아래에 보시게 되면 페이팔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만 드리면 모두가 알고 있는 회사들이 이 회사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 기관에서도 이 회사의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회사가 안정적이고 성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회사 내용을 하나 보게 되면 최근 전략을 조금 집중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인원도 감소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공동 CEO를 선임을 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회사로 거듭나게 됐고 세 번째로 4.2달러라는 가격의 자사주 매입도 단행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미국의 주식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 현금 배당이 있는데 이 회사 역시도 0.015달러의 현금 배당도 현재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차트를 통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매수가를 4달러 40센트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지금 4달러 40센트예요. 마지막 거래는 1.5%가량 내렸는데 이거 지금 최근에 추세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최근 추세를 보게 되면 이제 누구나 보듯이 굉장히 강한 추세 상승 중에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일봉도 보시게 되면 현재 3.2달러에서 4.2달러의 박스권이 있었는데 이거를 돌파를 해냈고요. 지금 그러면서 잠깐 눌림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 단가인 4.2달러에서 지지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되면 4.4달러에 매수를 하게 되고 손절은 3.9달러. 그리고 목표는 16% 상승한 5.1달러가 1차가 되겠고요. 2차는 30% 상승한 5.72달러를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가격이 4달러 40센트, 우리 돈으로 약 5,000원 좀 넘는 네. 그런 돈인데 다음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다음 종목 일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일본 종목입니다. 예, 네, 오리엔트 코퍼레이션 네. 소개해 주시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글로벌 투자 기관을 보게 되면 북미 지역 다음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 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본 지역을 살펴봐야 되겠는데 그중에서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코드 번호는 8585고요. 종목명은 오리엔트 코퍼레이션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히 보게 되면 신용 판매업을 하고 회사 카드 발급도 해주고 융자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그 내용보다 최근에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일본의 이제 네이버 자회사인 라인이 있잖아요. 예, 예. 그 라인에서 최근에 발표된 이슈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거 보게 되면 그 라인의 총 사용자가 월간 단위로 봤을 때 7,800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예. 나오고 있는데 이런 회사랑 미조라고 해서 미국의 이제 3위권 안에 들어 있는 이제 금융 기업이 유명하죠. 같이 합병을 해서 같이 합자를 통해서 인터넷 은행을 설립하겠다라고 아하.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더해져서 라인 크레딧이라는 게 이제 세워질 건데 이거는 이제 라인 퍼스널 그룹이랑 이제 라인 파이낸셜이 51%를 가져가고 미조 은행이 34% 그리고 오리엔트 코퍼레이션이 이제 15%로 비중을 해서 합작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인 크레딧이 어떤 걸 할 거냐면 지금 오리코에서 하고 있는 이제 개인 신용대출 서비스를 아하. 이 라인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된 소액대출 거죠. 같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소액대출을 이 라인을 7,800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이 라인 포맷을 이용해서 이거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사용자도 증가하겠고 매출도 당연히 증가가 되겠죠. 예. 자, 근데 기존에는 이제
오리엔트 코퍼레이션에서 애플페이를 탑재를 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라인까지 등에 업어서 소액 대출까지 서비스를 하게 된다라고 하니 이 회사의 사업성과 성장성은 굉장히 보장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또 한 가지 볼 수 있게 뭐냐면 일본이 이제 2020년에 도쿄 올림픽을 열잖아요. 예. 거기에 맞춰서 모바일 결제를 활성화하겠다라고 정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라인페이가 굉장히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예. 그렇게 되면 관련주들의 상승이 나타나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라인을 사고 싶겠는데 라인은 지금 현재가가 4,080엔이에요. 예. 굉장히 비싸거든요. 4,080원 우리 돈으로 약 4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 이거 만약에 100주 단위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400만 원이 넘는 그렇죠. 일본은 금액이거든요. 100주 단위로 살 수 있으니까. 네, 굉장히 비싸잖아요. 예. 그리고 미저를 보게 되면 미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 금융사다 보니까 니케이 지수하고 연동이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변동성이 작겠죠. 그렇게 예. 되면 주목을 받을 종목들이 개별성이 있으면서 변동성이 있어야겠죠. 예. 그 종목이 바로 이제 오리엔트 코퍼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자, 네. 가격 메리트가 있는 거 알겠는데 그럼 네. 차트를 보면서 목표가를 좀 정해 주실까요? 네, 일단 차트를 보시겠는데요. 예. 잠시만요. 지금 매수가가 176엔을 제시를 해 주셨으니까 우리 돈으로는 약 1,740원 정도가 1,740원 정도고 100주 단위로 살 수 있다. 네, 17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차트 설명해 주시죠. 네, 보시게 되면 현재 월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상승 중에 있다라고도 보여지고요. 근데 하락 추세가 완료가 됐고 상승으로의 전환이 나온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니케이 지수보다도 훨씬 높은 상승률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상 봤을 때도 역시나 하락 추세가 멈췄고 상승으로의 추세가 나타났고 현재 눌림목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성이 좋은 회사가 현재가 176엔에 있는 상태에다가 눌림목까지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예. 매수가는 현재가 176엔, 손절가는 158엔, 목표가는 20% 상승한 211엔과 2차는 50% 상승한 264엔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미국에서 글로벌 스케이프 그리고 일본에서 오리엔트 코퍼레이션까지 알아봤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양일수 연구원 그리고 글로벌랩의 이가람 연구원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마감 증시 상황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의 마지막 장이었고요.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이 일단은 전이었습니다. 미국 증시의 움직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일단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가장 가깝게 있고 전반적으로 그런 뉴스들이 장중에 계속 올라오면서 상승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다우지수 그리고 나스닥, S&P 500 지수까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유럽으로 가시죠. 유럽의 움직임은 일단 약세권에서 맞물렸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소폭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자, 아시아 주요 증시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분위기가 좀 다른데요. 코스피 지수는 하락세를 기록했지만 일본, 중국, 홍콩까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신흥국 증시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자, 신흥국의 움직임은 일단 약보합권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망세가 이어진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말 일단은 미중 무역 협상에 가장 큰 영향권에 든 것은 일요일에 증시가 열리는 중동 증시의 움직임인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중동 증시 이스라엘은 1.42%, 사우디 증시는 1.8% 이상의 급등 흐름을 보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글로벌 마감 시황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